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정말 뜨거운 논쟁이 하나 불붙었습니다. 네, 아주 뜨겁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은행에만 맡기면 한국 스테이블 코인은 사망이다. 와, 이런 아주 강한 발언을 던졌기 때문인데요. 네,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안도걸 의원의 이 혁신론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맞서는 은행 중심론의 진짜 속내는 뭔지 한번 A부터 Z까지 다 뜯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누가 발행하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가 걸린 어떤 갈림길처럼 보이거든요. 한쪽은 속도란 혁신을 외치고 다른 한쪽은 안정과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안 의원 주장에 대한 반론, 그러니까 왜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이 은행 중심 모델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운명의 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게 12월 1일이었죠? 네, 12월 1일에 당정이 시중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 이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안도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거군요. 와,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네요. 그렇죠. 정부랑 여당의 방침이 딱 정해지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딱 제동을 건 셈이니까요. 혁신은 물 건너가고 그냥 이름만 바꾼 디지털 예금이 될 거다. 이런 위기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듣고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해요. 그렇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금융이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마저 은행이라는 기존 틀에 가두면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 거라는 우려. 네, 많은 핀테크나 블록체인 업계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죠. 맞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개방과 경쟁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블록체인 기업, 빅테크 플랫폼까지 전부 다 참여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판을 만들자.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전면에 딱 내세운 전략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관점은 이 혁신이라는 단어에 일단 물음표를 던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 물음표요?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정말 혁신일까? 바로 이 질문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퀄 혁신이라는 이 공식이 과연 맞냐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만 보면 사실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발행하는 건 이미 널리 쓰이는 기술이지 이게 세상을 뒤집을 새로운 발명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기존 금융에 있던 가치 저장 기능이랑 지급 결제 기능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와서 새롭게 설계한 것에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그 논리는 알겠는데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도 들어요. 결국 안전 때문에 모든 걸 은행에 통제 아래 두자는 건데 그게 바로 안도걸 의원이 말한 혁신 포기 아닌가요?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낡은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논쟁의 가장 큰 딜레마죠. 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기술 상품으로 볼 게 아니라 국가 통화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금융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 인프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고속도로 자체는 혁신적인 자동차가 달리는 판이지 고속도로 자체가 매일 혁신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금융 인프라로 재정의 한다. 아, 그렇게 보니까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걸로 뭘 할 수 있지가 아니라 만약 이게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군요. 정확합니다.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을 딱 붙들고 보면 왜 자꾸 은행이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이 핵심 키워드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왜 그 책임의 주체가 하필 은행이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딱 51%라는 숫자가 나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한국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발행하거나 은행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왔어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금융 안정과 예금 보험 문제입니다. 아, 그거 혹시 스테이블 코인에 뱅크런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를 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면 사실상 디지털 원화나 다름없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이걸 발행한 핀테크 회사가 해킹을 당하거나
파산하면 그 돈은 누가 보장해주죠? 지금으로선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처럼 국가의 최종 안전망 안에 있는 건 은행 시스템뿐입니다. 하긴 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각종 유동성 규제를 받는 것도 은행뿐이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내 돈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혁신보다는 안전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아주 강력한 원칙, 바로 금산분리입니다. 금산분리요? 네.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대 IT 기업,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결제까지 장악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이건 산업자본이 은행의 핵심 기문인 수신과 지급 결제를 전부 가져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상 민간 기업의 내로우 뱅킹, 그러니까 예금과 결제라는 제한된 은행 업무만 허용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죠. 이건 한국 금융의 근간인 금산분리 원칙을 그냥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그러니까 나중에 DM으로 바뀐 그거 만들려고 했을 때 전 세계 정부가 네, 길을 쓰고 막았던 것도 바로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자금 세탁 방지 AML과 국제 규제입니다. AML? 네. 지금 우리나라의 고객 확인, 자금 세탁 방지 보고, 외환 거래 신고 같은 모든 시스템은 철저하게 은행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면 트래블룰 같은 국제 기준을 맞추기도 어렵고 해외 규제 당국과의 공조도 힘들어져요. 정리하자면 금융 안정, 금산 분리, 그리고 국제 규제 준수, 이 세 가지 거대한 현실의 벽 때문에 결국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고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 이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혁신이라는 멋진 차를 달리게 하려면 최소한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고속도로가 먼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싸움의 장소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모두가 누가 이 멋진 차를 만들 거냐 이걸로 싸우고 있을 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고속도로는 누가 안전하게 만들고 그 위에서 어떤 다양한 차들이 달리게 할 거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두 개의 층, 그러니까 레이어로 나눠서 생각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두 개의 층이요? 네, 일단은 방금 말한 인프라 레이어입니다. 고속도로를 까는 거죠.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준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감독을 받는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안정성이 중요한 영역이군요. 그렇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랑 직결되니까 당연히 보수적이고 튼튼하게 은행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그게 바로 2단, 서비스 사용자 레이어입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이죠. 아하, 우리가 실제로 매일 쓰는 편리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송금, 기업의 회계를 자동화하는 서비스, 디파이랑 연동되는 새로운 금융상품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 영역이야말로 핀테크, 블록체인 기업, 플랫폼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경쟁해야 할 진짜 혁신의 무대라는 겁니다. 와, 이거 흥미로운 구분이네요. 안도걸 의원의 발행 주체를 열어야 혁신이 나온다 이 주장을 아니다. 발행은 안정적으로 막아두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용 단계를 활짝 열어서 혁신을 만들자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발행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혁신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설계인 셈이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이론은 멋진데 일단 인프라를 꽉 쥔 고속도로 관리자인 은행들이 2단 서비스 레이어의 혁신적인 핀테크들을 견제하거나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파트너한테만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은 없을까요? 그렇죠.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울타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두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고 그래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 그래서 제안되는 구체적인 구조가 바로 은행 51%, 나머지 49% 컨소시엄인 겁니다. 그 비율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은행이 51% 지분으로 최종 책임을 지고 인프라의 안정을 책임지되 나머지 49% 지분에는 기술력 있는 블록체인 기업, 창의적인 핀테크, 고객 기반이 탄탄한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겠네요. 은행과 감독 당국은 발행, 준비금 관리, 리스크 관리 같은 책임의 영역을 맡고 그렇죠.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은 API 연동이나 디지털 지갑 개발, 새로운 결제 서비스 같은 혁신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정부도 좀 도와줘야겠네요.
그럼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 레이어에서 벌어지는 경쟁을 더 활성화시켜줘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금융 안정 리스크는 통제하면서 동시에 안도걸 의원이 원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경쟁을 서비스 레이어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혁신이라는 꽃을 피우자.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이네요. 네. 혹시 이런 접근법을 뒷받침할 만한 해외 사례도 있을까요? 발행의 자유가 꼭 혁신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 같은 거요? 너무나도 뼈아픈 사례가 있죠. 어떤 거죠? 바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T의 붕괴 사건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 네. 은행 같은 전통 금융 시스템 밖에서 탈중앙화와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디파이랑 결합했지만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고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50조. 사실 저도 그때 제 주변에서 이걸로 큰돈을 잃은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혁신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하고 위험한 건지 말이죠. 듣고 보니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하게 하자는 말이 혁신을 보장하는 마법의 주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발행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나 앱, 지갑 같은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혁신을 유도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혁신을 꿈꾸는 도전자, 대기득권을 지키려는 은행, 이런 대결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건 그런 단순한 구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통화랑 직결되는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예금보험, 금산분리, 국제규제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은행 51% 컨소시엄이라는 모델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혁신은 누가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단계에서 폭발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인프라 레이어와 서비스 레이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도걸 의원의 은행에 가두면 사망한다는 강한 표현 대신에 은행이 책임지는 안정적인 고속도로 위에서 수많은 혁신적인 자동차들이 마음껏 달리게 하자라는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네요. 안정과 혁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둘 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이 논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행 51%라는 이 규칙, 혁신의 싹을 자르는 너무 보수적인 규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달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 가드레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이 이 논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겁니다. 네,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디지털 금융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